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ax제곱의 위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점 p1이 좌표는 x1, ax1의 제곱이다. 점 pn 플러스 1은 pn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과 곡선 y는 ax제곱이 만나는 점 중에서 pn이 아닌 점이다. 예를 들어 p1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과 만나는 점 p2, 직선과 만나는 점 p3, 직선과 만나는 점 p4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점 pn이 x좌표로 이루어진 수열 xn에서 x1이 2분의 1일 때 x10의 값을 구하시오. 수열의 규칙을 보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x1, x2, x3를 계속 구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x1 대입해서 x2도 구해보고 x3 구해보고 x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하나 계산할 때 이게 쉽게 계산되면 그냥 4개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한 4개 정도, 좀 복잡한 문제는 뭐 5개 정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한 4개 정도 구하면은 규칙이 보여요. 그 규칙을 알아내서 푸는 방법. 이건 정확히 증명이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답은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이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 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안 배우기도 합니다. 네,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모양이 나오면 알아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 관계를 알아내도록 할게요. 지금 xn번째, 자,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x점의 좌표가 x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교점을 구해볼게요. 같은 식이니까요. y 같다고 해놓고 ax제곱은 마이너스 axn의 x 플러스 2axn의 제곱. 이거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xn은 여기서 그냥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좌변 넘기면요. 넘기고 a로 나눠줄게요. 지금 a가 양수죠. a로 나눠주면 사라지면서 x제곱. 넘어가면서 플러스 xn의 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xn의 제곱은 0.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로 풀어보겠습니다. x 여기는 이제 2xn과 xn. 마이너스가 이 아래쪽에 붙어야지 여기 xn이 나오겠죠. 해가 x값이요. xn 또는 마이너스 2xn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xn은 원래 n번째 항의 그 x좌표죠. 그래서 xn 플러스는 요 나머지기. 자,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x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의 xn이 돼요. 즉 x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관계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 알아내야 돼요. 등비수열이 되겠죠? 등비수열. 자,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다음 번째 항이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2. 첫째 항이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10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요.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n-1이죠. 10번째 항이면 9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에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 될 거고요. 2분의 1을 하나 약분하면 2의 8제곱 되겠네요. 자, 2의 8제곱은 256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5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등비수열 A랑 R이 기본입니다. 식이 두 개 있네요. 그럴 때 A 값을 구하시오. 문제를 볼 때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 잠깐 보는 거예요. 이거가 어떤 특징이 있나.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특징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몇 초, 5초 이내로 이렇게 봐서 특별한 게 안 보이면 일반적인 거로 가는 겁니다. 즉 A랑 R로 표현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 A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R. 곱한 것이 A10. A10은 AR 9제곱. 이렇게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겠죠? A로 나누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R도 하나 지우면은 첫째 항 A가
R의 8제곱과 같다. 이거 하나 얻어냈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A9가 20이다. 써보면 A 더하기 아홉 번째 항은 A R의 8제곱 해준 값이 20. 여기서 R의 8제곱이 A잖아요. R의 8제곱 A 대입하면 이게 A제곱 되겠죠. A제곱 플러스 A 20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은 0.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A 4, 5, 20 마이너스가 이쪽이요.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이 4가 구해집니다. A는 4. 자, 이제 요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열의 합이네요. 합인데 하나씩 건너뛰었죠. A2가 없죠. 1, 3, 5, 7, 9 하나씩 건너뛰면 원래 공비가 R인데 하나씩 건너뛰었기 때문에 R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초항이 A1, 공비가 R제곱. 항은 5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를 보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R제곱인데 지금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R제곱이 공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생겼죠? 다시 또 곱하면 다시 플러스 되고 다시 또 곱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공비가 R제곱,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 해서 요 수열의 합을 써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합공식 먼저 써보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요 문제에서는요, 공비가 R제곱이에요. R제곱인데 요 값을 구해볼까요? 지금 아까 A 값이 4였죠? 요 값이 4. 그럼 하나씩 루트를 씌우면은 R 4제곱은 2. R제곱은 만약에 루트 2 이렇게 되는데요. 루트가 나왔네요. 루트 나왔으니까 루트 집어넣으면 또 계산이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R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이걸 대입하든 이걸 대입하든 해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자 공비가 R제곱이에요.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A가 되겠죠. 첫째 항은 구했죠? 4 쓰겠습니다. 4에 공비 R제곱의 자, 항의 개수가 5개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자, 뒤에 거 쓰겠습니다. 자, 공비 R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네요.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똑같이 4고요. 또 뭐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에 5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음수라서 이거를 1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네요. 처음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썼으니까. 자, 이거 두 개 곱하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가운데 곱한 건 사라질 거고요. 뒤에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거는요. 4 곱하기 4 16이 되고요. 안의 값이 이것도 마이너스의 5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거는 R의 10제곱, 이건 마이너스 R의 10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R의 20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건 사라지고 플러스 1. 이것도 지금 합차예요. 곱셈 공식에서 합차 그거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R 4제곱 값이 지금 아까 R 4제곱이 2였죠? 이걸 대입을 할게요. R 4제곱은 2.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20제곱은 R 4제곱 이걸 5제곱 해주면 20제곱 되죠? 5제곱. 그럼 2에 5제곱 하면은 30입니다. 이것이 30이에요. 16에 지금 마이너스 32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이거 마이너스 31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16 곱하기 31 해주면 되겠네요. 해주면은 496이 됩니다. 이렇게. 답은 49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는 x/x는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a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f8은 4다. 보면요. 보통 이거 정의 2의 능력 이거 물을 때요. 물을 때 보통 기억에는 감을 잡으라고 숫자 하나 대입한 값을 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감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감이 안 오면
본인이 더 몇 개의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이 정의를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F8. 그럼 우리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자, n을 최소의 원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8이 최소의 원수가 돼요.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8이 최소의 원수니까 8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자, 있어야 되고, 자, 나머지 더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데, 이게 최소의 원수가 되려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게 9와 10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들한테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집합의 개수 있죠. 이게 1부터 이렇게 있을 때 n까지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하잖아요. 자, 이거 나온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로친 다음에 여기에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부분집합이 되는데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얘 선택권이 두 가지.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 두 가지. 마찬가지로 n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요 2를 다 곱한 거. 2가 n번 곱해졌죠? 그래서 2의 n가지가 나오고 그만큼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9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0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선택권이 두 가지씩. 그래서 가지수가 2의 2제곱. 네 가지. 그래서 F8은 4. 맞죠? 그 다음에 니은요, x, y가 있는데, x, 자, a가 x의 원소이고요, b가 x의 원소일 때, b가 더 크면은, 자, 이 함수 값도 크냐 이거죠. 예를 들어 F8 구했으니까 F7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7. 그러니까 F7은 최소 원소가 7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8, 9, 10 중에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것들이 지금 세 가지예요. 2의 세제곱. 그래서 8. 그래서 F7은 8이 돼요. 근데 숫자가 8이 더 크잖아요. 7보다는. 근데 값은 오히려 작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크면 FB가 크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숫자가 커지면요. 오히려 함수 값은 작아져야 돼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F1, F3, F5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거 지금 F7이 8이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2의 세제곱. 그쵸? 이게 2의 세제곱. 9는요. 이게 9라고 한다면 여기는 10만이 선택권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일 때는 나머지 6, 7, 8, 9, 10 5개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2의 5제곱 똑같이 2의 7제곱 2의 9제곱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더해도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도 되겠죠? 자,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 보면은 R 공비가요. 공비가 2의 제곱인 4가 됩니다. 4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2. 그리고 공비가 4의 항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빼기 1. 그럼 요게 2의 제곱에 5제곱. 이렇게 보세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2 곱하기 1023이 되겠죠. 1 빼주니까. 4에서 1 빼주면 3. 이거 약분 되겠네요. 339가 되고요. 339. 3, 4, 10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2 하면은 682. 그러면 682 맞으니까 디귿은 참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에 대하여 S2분의 S4가 9일 때 A2분의 A4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나왔고요. 우리 A랑 R 값 구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정보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식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둘 다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를 이끌어내서 얘의 관계를 대답하면 되겠죠.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방법 보겠습니다. S2 두 번째 항까지 합이죠. 두 번째 항까지 합공식이 등비수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요건데요. 두 번째 항이니까 이거 말고 그냥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더해도 되겠죠? A 더하기 AR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까지 합은요. R-1분의 A의 R의 4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이 값이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두 번째 항까지야. r-1분의 r에 r제곱 마이너스 1 하면 r-1, r-1 똑같죠? 그러니까 사라질 거고요. a도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결국 요거만 남는데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r제곱 플러스 1과 r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1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r제곱 플러스 1만 남습니다. 이 값이 9 r제곱은 8인 거 알아냈고요. 그러니까 r값은 구해졌는데 a값은 안 구해진 거예요. 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목표는 a2분의 a4 a2는 ar 되고요.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약분되고 나면 a 사라지고 r도 하나 사라지면 r 제곱 되겠죠? r 제곱이니까 답은 8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특수적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잡아내는 건데요. 이 우리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뭐 A1, A2 이렇게 쭉 있을 때요. 똑같은 개수만큼 이게 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두 개씩 묶는다. 두 개씩 묶어서 더해요. 그걸 더하면은 요것도 등비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묶은 것도 합도 등차 수열이 되고요. 이게 등비 수열이면은 두 개씩 묶어서 더해도 이것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 때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등비 수열 문제니까. 그러니까 등비 수열 되면요. 보세요. 여기에 A1에 얼마를 곱해야지 A3가 되냐? 이거는 공비에 두 번 곱한 거. R 제곱을 곱하면 여기 되죠. A2도 R 제곱 곱하면 A4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이 묶음도 결국은 r제곱을 곱하면 이게 분배법칙 되는 거니까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개씩 묶으면은 이것도 등비수열이 된다. 근데 공비는 r제곱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세 개씩 묶어봐요. 세 개씩 묶으면 이것도 등비수열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a1이 a4가 되는 거기 때문에 r 세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세제곱 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r2에도 세제곱 곱하면 r5 그 다음에 R이 아니고 A죠. A3에도 세제곱 곱하면은 A6. 그래서 이 덩어리에 R 세제곱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3개씩 묶으면 R 세제곱이 공비. 4개씩 묶으면 R 4제곱이 공비가 되겠죠.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특징을 잡아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2분의 A4인데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요. 자, S2가 요거예요. 그쵸? S2가. 제가 요거로 한번 값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개씩 묶어보면 얘는 공비가 R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X 곱하기 R제곱이 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S2에 해당하는 건 그냥 X고요. 이렇게요. X4에 해당하는 거 잘 보세요. 요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S4는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다 더한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X 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S2는 X, S4는 X 플러스 XR제곱 이 값이 9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X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고 바로 그냥 1 플러스 R제곱은 9 그래서 R제곱은 8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묻는 문제도 두 개 차이 나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두 개 차이 나면 결국 R제곱 묻는 거구나 라고 해서 답이 8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ak는 66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있고요. 공비 나왔죠? 등비수열은 a랑 r 값 구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r은 나왔어요. a만 구하면 되는데 뭐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여기 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식 이용하면은 a 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 있죠? 절대값을 해결해야 돼요. 절대값 특징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부호 반대로 나오면 사라지겠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만약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 세 번째 항은 또 마이너스 1 그럼 4a 마이너스 8a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짝수 번째 항들은 다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짝수 번째 항들
대입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홀수 번째 항들만 살아남고요. 예를 들어 A1 그러면 A1 더하기 A1에서 2A1 되겠죠? 2A1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사라져요. 이거 음수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A3, A3 이렇게 되니까 2A3 그래서 홀수 번째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항까지니까 2A9까지 다 더한 게 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로 나눠보면요. A1 더하기 A3 해서 A9까지가 33. 요거 간단히 하면 결국 요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첫째 항 알아내면 되겠죠? 여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합공식 쓸게요. 근데 연속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었죠? 건너뛰면 이제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A1에서 A2가 R인데 이게 A3까지 가려면 R을 두 번 곱해야죠. 공비가 그래서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공비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요. 공비가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A 가로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자, 1, 3, 5, 7, 9 다섯 개죠? 빼기 1 이 값이 33 풀어보면요.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 4 되겠죠. 4 빼기 1은 3. 3이 1로 곱해지면은 99가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면서 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 그거의 5제곱. 결국은 이제 2의 10제곱하고 같지. 2의 10제곱은 1024. 외워야지 이 정도는요. 빼기 2라면 1023. 나누면 되겠죠. A는 1023분의 99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먼저 나눠볼까요? 33 이렇게 되고 3, 3, 9, 3, 4, 12, 3, 1은 3 요거 11로도 되겠네요. 11로 나누면 3 여기는 31 그래서 A 값이 31분의 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모양의 종이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각각 A1, B1, C1, D1이라고 하고요. 얘를 접는 선으로 하여서 이거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는 모양 S1을 하자.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게 있고요.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이것들 접었다가 펴면 요거를 펴면은 접힌 모양, 접힌 여기 점선 모양 있죠. 이렇게 여기를 L1이라고 하죠. 이 길이를요. L1이라고 하고요. 얘를 한 번 더 접어요. 더 접었다가 얘를 펼치면은 자, 기존에 있던 요 선 모양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추가돼서 또 접은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양 자, 이런 것들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L2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L5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L1을 구해보면요. 요 길이가 여기서 요 길이에요. 여기가 자, 1, 그럼 1대 1대 루트 2죠. 루트 2가 4개 있으니까 요 L1은 4 루트 2가 됩니다. 자, L2를 구해보면요. 기존에 있던 4 루트 2는 있고요. 자, 이거 더하기 추가되는 것만 보면요.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길이가 1, 여기까지 길이가 2. 2가 하나, 둘, 셋, 넷. 8이 더해지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등비수열이 될 것 같은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일정한 비율로 되는 것들은 등비수열이 되는데, 등비수열이 된다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되는지.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L3가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곱해진다면 8의 루트 2는 8 루트 2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 증명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 정도라고 믿고 넘어가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공비가 지금 루트 2 나오는 걸 한번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제 이렇게 추가되는 거 한번 먼저 본 다음에 정확히 공비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요 길이가 지금 요만큼 길이가 이거의 약간 절반이 여기 1인데 그럼 요 길이가요.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그 루트 2 곱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2 루트 2.
여기서 보이는 건 2루트 2인데 이게 지금 두 번 접힌 거예요. 두 번 접혔기 때문에 이런 게 4개. 그래서 8루트 2가 추가됩니다. 8루트 2. 일단 맞네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루트 2라는 게 더 확실히 쓰겠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거 여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접은 얘하고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요. 여기가 뭐 1, 여기가 2, 루트 2. 루트 2였던 게요. 이쪽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이 되니까 1로 바뀌겠죠. 루트 2였던 게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일단 루트 2분의 1로 바뀌는데, 자, 이게 접은 거기 때문에 요만한 길이가 이 전 거에 비해서 2배씩 늘어나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공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의 비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대신 개수가 2배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비됩니다.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그래서 공비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L5의 값은요. 첫째 항이 4 루트 2고요.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해야 되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 R-2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요. 초항은 4 루트 2죠. 4 루트 2에 R에 루트 2에 다섯 번째 항이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겠죠. 2의 5제곱 4 루트 2. 4 루트 2 곱하기 4 루트 하면 32. 16, 2, 32가 되고요. 빼기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켤레 곱하면 되겠죠?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여기 1 되고요. 1분의 여기 켤레에 있는 거 곱하면요. 답이 24 플러스 28 루트 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열하였다. 규칙 1. 일행에는 2, 3, 6의 3개의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다. 규칙 2. n 플러스 일행에는 나열된 수는 1열에 2, 2열부터는 n행에 나열된 수에 각각 2를 곱하여 차례대로 나열한다. 즉, 1행에는 2, 3, 6이 있고요. 2행에는 2 쓰고 나서 위에 거 2를 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3행에는 다시 2를 하나 쓰고 위에 것도 2 곱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규칙이 좀 보이는데 10행을 해보면 2가 있고요. 요 다음 거는 요 위에 있는 2를 곱해서 쓰니까 4. 그 다음 것도 이렇게 해주면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라인은요. 요 라인까지는 규칙이 있어요. 다 2씩 곱해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일로 건너뛸 때는 2가 곱해진 게 아니죠. 3, 6이기 때문에 규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규칙이 발견되는 데까지만 하고 요거 두 개는 따로 세개했습니다. 그럼 요게 2의 1제곱이고요. 4가 2의 2제곱, 8이 2의 3제곱.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1행일 때 2의 1제곱이고요. 2행에 2의 2제곱, 3행일 때 2의 3제곱, 10행이면 여기 2의 10제곱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요쪽 라인, 요 라인으로 쭉 따라오면요. 이건 첫 번째가 3이죠. 3에 2 한 번 곱한 거, 여기 2가 두 번 곱해진 거. 3행일 때 2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10행이면은 2가 9번 곱해질 거예요. 3 곱하기 2의 9제곱이 되고요. 이쪽 라인은 6부터 시작해서 2가 또 9번 곱해지니까 6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자, 이걸까지 더하고 요 두 개는 따로 더하겠습니다.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죠? 공비가 2, 첫째 항은 2. 합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R-1분의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가 2의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10개.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의 9제곱 똑같죠? 3 더하기 6 하면 9 곱하기 2의 9제곱.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은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p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2. 2 빼기 1은 1이고요. 요게 2의 1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9 곱하기 2의 9제곱인데요. 요 마이너스 2는 있죠? 요것만
2의 9제곱 곱하기 뭐로 바꾸면 돼요? 그럼 요 11제곱을 이거는 9가 자 11이 2 더하기 9로 바꿀 수 있겠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더하기 이거 먼저 써주면 9 곱하기 2의 9제곱 빼기 2 그러니까 2의 9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이게 13 되겠죠. 13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2 이 p 값이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1의 좌표는 1,1이다. 여기가 1,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p1이고요. pn이 좌표가 a, b일 때 b가 2의 a제곱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요거 a 값이 요거고 b가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 함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y는 이렇게 2의 x 요거 작으면 pn 플러스 1의 좌표는 a, b 플러스 1이다. 여기서 보면 a는 똑같고 b만 하나가 커졌죠. y축으로 평행 이동이에요.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지금 p1이 1,1이에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하죠? 2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p2의 좌표는 y를 하나 증가시켜 이렇게. y 좌표 하나 늘어나서 1,2 여기가 p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가 2의 a제곱이면 이것도 이제 y는 만약에 이렇게 함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왜냐면 이제 학생분들이 a, b 나오면 좀 헷갈려요. x, y 나오면 좀 아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거를 만족하면은 pn 플러스 1은 이번에는 자, a 플러스 1 요 x 좌표가 하나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y 좌표는 1로 됩니다. 1로. 자, 해서 이 y는 만약에 지금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의 x제곱 그러면 0,1 지나가고 1,2 그 다음에 2일 때 4 만약에 2,4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지수 모양이 되는데 자, 2일 때 볼게요. 2일 때 1식 만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p 다음 번째 항은요. 요거의 x좌표는 1 커지고 y좌표는 1. 요거 x좌표는 1 커지고 y좌표는 1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2,1로 이렇게 여기가 p3가 됩니다. 그럼 p4는 이제 요 선 기준이니까요.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 다 이거예요. 선상에 있으면 얘고 선 아래쪽에 있으면 이거. 아래쪽에 있으면 y좌표가 하나 늘어납니다. 여기가 p4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겠죠. p6 p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7은 어디 된다? 이 선상에 있으니까 하나가 여기 늘어나면서 3,1 자, 여기가 p7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써나갈 때 목표가 뭐냐면 pn의 좌표가 10,2의 10제곱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자, 여기 10,2의 10제곱 10,2의 10제곱이면 요 지수함수 요 선상에 있는 거죠. 10 집어넣으면 20제곱 있을 때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가 pn, 요 n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을 몇 개씩 있는지 알면 되겠죠. 자, 1일 때 1, 2에서 2개 나왔어요. 이렇게 2개. 자, 2면은 자 2의 제곱이 아까 4. 그러니까 여기 3, 4, 5, 6 해서 개수가 4개. 2 더하기 4 하면 6. 여기 6이 되는 겁니다. 3일 때는 2의 세제곱 이게 8까지 가겠죠. 8. 이쪽에는 8개가 있어요. 이렇게 개수는 8개. 8개니까 이게 3승이라고 쓸까요? 3제곱. 이것도요. 이렇게. 4일 때는 2의 4제곱. 해서 요 10 되는 거. 10 될 때가 2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것만큼. 그렇죠? 더한 거 2. 이거 2 더하기 4는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3개 더한 거. 그래서 여기 10,2의 10제곱이면 이거를 다 더한 거. 이걸 다 더한 게 결국은 n값이 됩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 구하면 되겠죠? 자, 공비가 2입니다. 2-1분의 첫째 항 2, 가로 열고 2의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2-1, 1 되고요. 이거 전개시켜 보면은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전개시켜도 돼요. 보통 지수가 큰 거는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근데 우리 2의 10제곱은 1024죠? 그래서 뭐 2048 빼기 2에서 2046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연이율 5%의 5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받으면 그 중에 90만 원을 연이율 R%로 5년 동안 대출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예비비로 보관한다. 지금 은행 입장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근데 그 고객한테는 5%로 5년 만기 이자를 줘야 되겠죠? 줘야 되고 제가 은행 입장에서 이제 100만 원을 돈을 굴려야 되겠죠? 그 중에서 90만 원은 R%로 5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빌려주겠죠? 빌려주고 10만 원은 예비비로 보관한다. 이거는 그냥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5년 후 은행은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회수하고 고객에게 정기예금을 이자와 함께 지불하여 2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대출이율 R을 구하는 식은 그랬습니다. 이런 이자 문제는요, 시간축을, 타임라인, 시간축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지 정확히 우리가 문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을요, 맨 처음에 받았어요. 이렇게. 이 중에, 자, 10만 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은, 예를 들어 9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 이 10만 원은 그냥 이자 없이 그대로 여기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만 원이 되고, 이 나머지 90만 원은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죠. R%로 5년 동안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붙겠죠. 1년 지나면 90에, 이 돈 같이 가요. 90에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곱한 거. 그리고 2년 지나면 한 번 더 곱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요 값이 이렇게 5년이 지나면 90에요.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을 볼게요. 고객은 100만 원을 맡겼기 때문에 이 100만 원 전체에 대한 이자 5%로 5년 동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서 5년이 되면요. 100에 1 플러스 5%가 100분의 5가 되겠죠? 5년 이렇게. 이만큼의 금액을 고객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받아서 돈을 부풀렸죠? 거기서 고객한테 이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나서도 20만 원이 수익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0 이렇게 해준 게 요 값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그죠? 저도 헷갈렸네요. 여기가 아니라 뭐랑 여기에 20 더해준 거. 자, 여기에 20 더해준 거가 이 금액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 즉, 이 수입 이만큼이죠. 수입에서 은행 입장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수입, 요게 지출, 뺀 게 얘랑 같아야지.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서 요거 뺀 게 이거니까요. 여기서 복이랑 같은 거 찾는 거잖아요. 복이랑 보니까 다 곱해진 게 있고 우변이 숫자만 있으니까 요 10을 이렇게 넘긴 거네요. 10을 넘겨서 뺀 거고요. 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요 값에서요. 한번 써보면 90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제곱에서 지출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5의 5제곱 해준 게 넘어가면 10 이렇게. 그리고 단위가 만원이죠. 만원은 10의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변에 10의 4제곱씩 곱하면 되겠죠. 같은 거 찾으면 돼요. 그럼 9 곱하기 10의 5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의 4제곱 곱하면 10의 6제곱 되겠네요. 6제곱, 우변도 10의 5제곱.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표는 어느 학교에서 한 달 전에 구입한 휴대용 저장장치의 용량에 따른 한 개당 가격과 개수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용량이 있고요. 한 개당 가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모두 40%씩 하락하였다. 이 학교에서 휴대용 저장장치 용량의 개수를 위의 표와 동일하게 현재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지난달이고요. 지난달에 구입한 거. 이거 가격을 총 가격 구하려면 요 가격과 개수를 곱하면은
전체 가격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256메가짜리도 이렇게 곱하면 되고,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은 지난달의 가격이 나오고요. 그 가격에 자, 0. 이게 40%씩 하락했으니까 하락했다는 거는요. 곱하기 0.6, 60%의 가격만 내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쵸? 0.6을 곱하면 이번 달에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데 관계를 좀 볼게요. 보니까 특징이 좀 있죠. A 2분의 3A 2분의 3의 제곱 A 얘는 2분의 30 곱해졌어요. 얘는 2분의 30 곱해지고 자, 아래쪽 개수를 보니까 16B, 8B, 4B, 2BB 요거는 2분의 1씩 곱해졌죠. 2분의 1 어차피 이걸 곱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4분의 30 곱해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보면은 여기 약분되고 3, 4, 12 12AB가 되는데 요거는 16AB랑 비교해보면은 4분의 3배 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 4분의 3을 곱하면은 12AB. 마찬가지로 이거 4분의 3을 곱하면 또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3짜리, 그리고 초항은 16AB. 첫째 항이 16AB가 되고요. 이 공비에 해당하는 게 4분의 3인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항의 개수는 5개.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40% 하락했으니까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값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 합을 구해보면요. 등비수열 합공이 있습니다. 공비가요. 1보다 작죠. 그럴 때는 1 빼기 R 쓸게요. 1 빼기 R분의 초항이 16AB 가로 열고 여기 1이면 여기 1 빼기 R의 N제곱입니다. 4분의 3의 항의 개수가 5개 5제곱 이렇게 요 가격에 아까 뭐 40% 하락한다라면 60%의 가격만 주는 거예요. 곱하기 0.6 계산해보면요. 1 빼기 4분의 3 이거 4분의 1 되겠죠. 이렇게 4분의 1분의 16이니까 4분의 1분의 1은 4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주면 4 곱해서 64 이렇게 될 거고요. 이 0.6은 10분의 6 그럼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3과 64 곱해보면요. 3, 4, 12에 3, 6, 18, 192 되겠네요. 5분의 190이고 뒤에는 1-4분의 3의 5제곱. 보기가 5분의 192 AB, 이거 AB 있죠? 1-4분의 3의 5제곱. 4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2011년 초에 200만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전년도의 적립액의 5%를 증액하여 적립하기로 했다. 2030년 말까지 적립되는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자, 연이율 5% 1년마다의 복리로 계산하고 1.05에 20제곱은 2.6으로 계산한다. 요거는 이제 원리합계 문제죠. 원리합계 문제는요. 시간축 또는 타임라인 이걸 그려놓고 문제를 풀세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땡땡땡땡에서 마지막 2011년 이게 다 2011년이만 2011년 초 2011년 말 2012년 여기 초 그러니까 이 지점은요 2011년 말이면서 2012년 초인 겁니다. 자 여기 2013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문제가 2030년 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매년 초에 200만원을 적립해요. 매달 적립하는 거죠. 여기에 200만원을 적립합니다. 200 만원 생략할게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초에 전년도 적립계획의 5%를 증액하여 적립한다. 그럼 2012년 이 초입니다. 요 초에는 요거의 5% 증액 200 곱하기 1.0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 200의 1.05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의 1.05의 몇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 12년도일 때 여기 한 번 곱해지고 13년도일 때 두 번. 그럼 여기 요 값에서 11을 빼면 여기 나오죠. 여기 11 빼면은 1 되는 거니까요. 11 빼면 19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 자,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에서 이 돈의 가치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들을요, 일로 다 환산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는 시간하고 상관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2030년 이 말에 있어서의 가치, 그럼 이것도 일로 이렇게 바꾸고요. 요 전은 돈도 있겠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여기가 자, 1년이 또 지났죠. 근데 연이율 5%라고 했어요. 1년이 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5%가 더 곱해집니다. 그럼 1.05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럼 200에 1.05에 20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1.05, 18제곱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여기는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면 1.05가 두 번 곱해지겠죠. 그럼 18제곱인데 두 번 곱해지니까 이것도 똑같이 200에 1.05에 20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똑같이 나와요. 이 마지막, 이것도 쭉 오면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값이. 그럼 몇 개인지만 세면 되겠죠? 이거 위에 거랑 관계 봐도 되고, 여기 보면은 1.05가 1, 2, 3, 4, 5, 6, 7, 8, 9, 19 있고, 이거 하나 더 있죠? 20개. 또는 여기 11부터 30까지의 개수를 세도 돼요. 20개가 있습니다. 이거 20 곱하면 되겠죠? 최종 답은요, 20 곱하기 200 곱하기 1.05의 20제곱 이렇게 돼요. 1.05의 20제곱을 2.65로 하자. 2.65 이거 곱하면은 4000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2.65.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요, 공 두 개 이렇게 사라지고 계산해보면 1.106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아까 만원이었죠. 만약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10600 만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n 플러스 2 n제곱이라고 주어졌을 때 A6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유형이요. SN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문제입니다.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방법은요. 기본이 이거예요. SN에서 SM-1을 빼면요.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이건 n-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빼주면은 n번째 항만 남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n이 2부터 가능합니다. 1은 못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S0이죠. S0이라는 걸 얻기 때문에 n에 2부터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즉, 두 번째 항부터는 이 관계로 구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S1하고 같기 때문에요. S가 주어진 식에 1 대입해서 A1을 구합니다.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방법. 이걸로 예를 들어 왼쪽에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다시 만약에 쓰면은 AN은 어떻게 구한다? SN에서 SM-1을 빼서 구하는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구하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SN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방법이고요. 거꾸로 AN 주어졌을 때 SN 구하는 거는요. 이 수열의 종류에 따라 다 틀려요.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 공식. 보통 이거는 공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합 공식. 네, 기타 어떤 거 나중에 배우면 시그마 같은 거 배우면 시그마 공식이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SN 주어졌을 때 A6. 그러니까 일반항을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AN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SN에서 SM-1 빼고요. 두 번째 항부터 구하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해서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어차피 목적이 A6만 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바로 A6은 S6에서 S5를 빼도 되겠죠.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이 관계식에서 그냥 얘네 6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항이기 때문에 얘랑은 상관이 없어요. S6은요, 6 대입하면 6 더하기 2의 6제곱. 빼기 S5는요, 5 대입하면 5 더하기 2의 5제곱. 6 빼기 5는 1이 되고요. 2의 6제곱, 64입니다. 2의 5제곱, 32. 빼주면 32가 돼요.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이차함수씩 다 주어졌네요. 자, 이거에 대하여 SN은 EFN이다. A6의 값을 구하시오. SN이요. FN이 2배래요. 이거 2배예요. 그러니까 2 곱하면은
마이너스, 자, x 대신에 이제 n 들어가면 됩니다. x제곱. 네, 여기 2배 좀 플러스 6x가 되겠죠. 이렇게. 6n이 되겠죠. n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됩니다. sn 주어졌을 때 a6 구하는 거예요. a6 어떻게 구하나요? 수열의 합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 s6에서 s5를 빼면 되겠죠. 자, S6은요, 6 대입하면 되겠죠? 6제 마이너스 36 더하기 36, S6. 그림에서도 여기 0인 거 알 수 있겠죠? 0 빼기 S5. 5를 대입하면 됩니다.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5, 6, 30 해서 5 되겠네요. 0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수열 s의 en-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이 s-en-1이 마이너스 3인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s-e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a2가 1일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이 등차 수열, 예를 볼게요. 등차 수열 그러면요 1차식인 겁니다. n에 대한 1차식. 이걸 빨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1차식. 예를 들어 수열이 있어요. 3, 5, 7, 9. 자, 일반항 구하라. 등차 수열이죠. 자, 이거를 구할 때, 첫째 항, 우리 공식 있죠. a 더하기 n-1의 공차 2. 그래서 2n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구나. 자, 이렇게 하면은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느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등차 수열 그러면 1차식이다. 라고 정확히 알고, 공차가 바로 요 n의 개수예요. 공차가 2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 그럼 빨리 공차를 보세요. 등차 수열은 본질이 첫째 항하고 공차예요. 공차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2인 거구나.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일반항 뭐냐 그러면 바로 그냥 2n 쓰세요. 이렇게 쓰고 여기 뭔가 상수항 더 붙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첫째 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첫째 항이 3이니까 3 되려면 여기 플러스 1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은 뭐다? 1차식.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돼요.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은 지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S2n-1이 마이너스 3,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예요. 바로 2n-1은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일단 알파, 상수입니다. 그리고 S2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S2n.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2니까 2n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상수항이 있겠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베타라고 일단 쓰고 상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a to 1 그럴 때 a8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sn과 an이 있어요. 관계 sn과 an의 관계 빼면은 일반항 모양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되고 여기 2n-1 하나 차이만 나기 때문에 바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에서 얘 빼주면 a의 2n이 되겠죠. 2n이 빼주면 5n 그리고 어차피 빼주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야. 상수항. a, 2n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2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가 1이 돼야 돼요. 1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얘들 8이니까요. n에 4 집어넣으면 되겠죠. 4 대입하면 a8 바로 구해줍니다. 4, 5, 20, 마이너스 4에서 답은 16.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A1 나오고 뭐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점수 높은 것들 있죠? 어려운 것들.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 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A 플러스 n-1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일반적 풀이로 갈 때 중요해요.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요, 이 특수적 풀이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특징을 잡아내는 거, 통찰력을 키워서 특징을 잡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게 중요해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확실하게 한 다음에 특수적인 거, 특징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런 순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거꾸로 해요. 특징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잡히면 이걸 먼저 잡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다시 일반적인 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도 안 잡히면 다시 특수인 거 잡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약간 문제 자체가 조금 이게 점수 높은 것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우선적으로 특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잠깐의 시간 동안 특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 특징이 잡히면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이게 안 잡히면 일반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거 갈 때 뭐 초항이 나오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할 때 특수적인 걸로 풀리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걸 가면은 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에 좀 벗어난 행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수학 되게 좀 어려워져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접했을 때 수학 포기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특징 잡는 것들 열심히 하시게 돼요. 특히 일반적인 거 당연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특징 잡는 연습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D1, D2인 등차수열 AN, BN이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각각 SN, TN이라고 하자. SN, TN의 곱이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N이 N이면 BN은 4N-4다. 자, AN이 N인 경우에 수열의 합이 SN 되겠죠? SN을 구해볼게요. SN은 등차수열 합공식입니다. 2분의 n에 첫째 항과 끝항 알죠? 첫째 항 1이고 끝에 항 n이네요. 그럼 1 더하기 n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시 인수분해 보면요. n 제곱에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SN이 만약에 요거라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냐면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요거를 이쪽은요,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분자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2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n 제곱이니까 n 하나 쓰였으니까 n 하나 남고 n 플러스 1 하나 쓰였으면 n 마이너스 1 남겠죠. 이렇게. 이거 없으니까 밑에는 안 써도 되겠네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요 값이 t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tn이 2n제곱 마이너스 2n인 거예요. 이럴 때 여기서 일반항이 bn이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tn이 줬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는 tn에서 tn-1 이렇게 빼가지고 보통 구하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 좀 외워두세요. 뭐냐면 수열의 합이 여기 2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이 수열이 일반항이 요게 등차 수열이 됩니다. 거꾸로 돼요. 등차 수열이면 1차식이면 수열의 합이 2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요. 이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돼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항이요. 등차 수열 1차식이죠. 1차식이니까 뭐 n 이렇게 되는데 그 n의 개수가요. 보통 공차인데 공차가 2차항 개수 있죠. 요거의 2배예요. 2배에서 4n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미분 배워있으면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4n 모양이 되겠죠? 미분 배운 학생은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수열의 합, 요 개수의 2배가 일반항,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얘가 4n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이거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상수항이 문제가 첫 번째 항은요, 숫자 하나 집어넣어서 보통 알아내시면 돼요. 지금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요. 첫 번째 항은 같으니까 1 집어넣어서 알아내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2 빼기 0 나오죠. 여기도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4,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요거 보고 일반항을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맞겠죠. bn이 4n-4. 알고리즘판 보면서 좀 설명 줘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요 알고리즘판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 그러면, 자, 요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1차식이에요.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 요걸로 시작하는 1차식. 그리고 등차수열 합이 있고, 일반적인 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등차수열의 합이 어떤 모양이 된다? 요건데 공식은, 이게 결국은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2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뭐 n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공차를 2로 나눈 게 2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만약에 수열의 합이 주었을 때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일반항 구할 때는 요거의 2배. 2an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거의 2배. 이렇게요. 지금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수열의 합이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은 보면요. d1, d2의 곱이 4다 그랬어요. 그럼 sn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공차가 지금 d1이죠. 2분의 d1의 n제곱 이런 모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tn은요. 2분의 d2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으면 바로 나오면 좋겠죠. 바로 나오면 좋고요. 이게 못 외우면은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전개시켜 보면 돼요. 그럼 n제곱의 개수 n d 이렇게 되겠죠. n제곱의 개수가 여기 d 나누기 2니까 2분의 d n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지금 sn, tn 이렇게 곱해보면은 이 4차항의 개수가 4분의 d1, d2, n 4제곱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곱한 게 n 4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 4제곱의 개수가 1. 그러니까 요 값이 1 돼야 되기 때문에 d1, d2의 곱이 4가 돼야 됩니다. 니은은 참이 됩니다. 디귿은요. a1이 0이 아니면 an은 n이다 그랬어요. 이런 건 참거짓 문제입니다. 참거짓 판단할 때는 일단은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거짓인 게 있는 거고 발예를 찾아보는 거예요. 발예. 여러 개 몇 개를 집어넣어서 발예를 찾아가지고 발예가 나오면 틀린 거고요. 발예가 안 나오면 이게 참일 수가 있잖아요. 참인 거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보통. 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여러 개를 들어서 발예를 찾아보고 이게 안 나오면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참인 걸 증명. 틀린 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발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되는데 지금 개수가 어차피 곱해서 지금 4가 나와야 되고 1차항 개수가 여기 n이 요거만 아닌 것만 들면 되니까 2n일 때 an이 예를 들어서 2n이면 이게 발예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an이 2n인 경우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게 SNT 합이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은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냥 SNTN이 요 식이니까 얘를 나눠가지고 찾아볼게요. 지금 n제곱인데 이걸 n 곱하기 n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이거 2차 두 개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AN 일반항 구해지고 하나가 BN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A1이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1 집어넣으면 0. 이걸 포함하면 안 돼요. 일반항 자체가 AN이. 그래서 아까 기억에서 AN이 N인 경우가 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만 아니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포함 안 하면서. 그러면은 SN이 나머지 두 개에서 두 개를 가져서 2차를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이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상수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n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n제곱으로 잡아버리면 나머지 두 개가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n은 무조건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sn, tn이 하나씩은 나눠 가져야 돼요. 이 n은. 그러면은 sn, tn 이렇게 있을 때 하나씩 n 나눠 갖고요. n 플러스 1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sn이 아까 여기 0은 아니기 때문에 n-1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n-1이 얘가 들어가고 sn이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개수만 좀 틀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가 2 곱해지면 여기가 2분의 1 곱해지면 되고요. 3 곱해졌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2분의 1 곱해지고 여기 2 곱해진 게 아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억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sn이 요거, tn이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sn이 자,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일반항 구해보면요. 이거 2배 된다 그랬죠? 2n 이렇게 되고요. 첫째 항 맞춰서 여기 상수항 맞춰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이대로 되겠네요. 그래서 요 an이 2n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x1, x2, x3, x100에 대하여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처음 두 수 x1과 x2의 평균을 구한다. x3 추가하여 자, 1, 2, 3의 평균을 구한다. 또 4를 추가하여 4의 평균을 구한다. 쭉 해서 100까지 했습니다.
위 과정을 시행한 결과 x1과 x2의 평균이 5이고 요거 평균이 5고요. 자료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평균이 1씩 증가했다. 그럼 3개가 되면 6,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100이면은 이게 3일 때 6, 4일 때 7, 30 커졌죠? 100이면 103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x 10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 제가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요. 이렇게 해서 n번째를 보는 거예요. n번째, xn까지 했을 때. 그럼 평균이라는 거는 n까지 갔으니까 n분의 x1 더하기 x2 해서 xn까지 합이 되겠죠. 평균을 보면요. 2까지가 3이고 3일 때 6, 4일 때 7, 30 커졌죠? 계속 100일 때 103, n일 때는 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수열의 합이죠. 우리 xn이라고 하는 거예요. sn 수열의 합이 곱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1 빼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 바로 보이죠, 그쵸? 상수항도 없어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첫째 항이 뭐 명시는 안 됐지만은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일반항은 요거 개수의 2배. 그래서 2n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항만 맞춰주면 되는데 1 집어넣으면 4.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S라고 써야 됐네요. 여기 X. 이렇게요. 첫째 항은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100번째 항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구할 때 첫째 항은 조심해줘야 되죠. 따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100번째 항. 여기서 이제 100 집어넣으면 돼요. 100 집어넣으면 202.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이제 특수적 풀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거 두 개의 평균이 5였죠. 근데 하나를 더했어요. 더했는데 자 평균이 1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값 이게 5였잖아 이렇게 5라고 치면 평균이 5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값 5가 되면 평균이 5인데 1만큼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1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요 개수만큼 3개죠. 3을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x3 값이 5 더하기 3이 되면은 이 다 더한 값이 평균이 1만큼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x4는요. 자, 요 값하고 또 이 전의 평균이 다 6이잖아요. 6, 6, 6이기 때문에 이것도 6은 일단 있고요. 자, 평균을 1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다 1씩 늘어나서 플러스 4를 해주면은 평균이 1 늘어나겠죠. 그 다음은 x5는 예를 들어 7에다가 하나 더한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얘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x3일 때 5 더하기 3, 4일 때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더해주는 값이 이 3보다 2 큰 거, 여기는 4보다 2 큰 6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x 100이면 여기보다 2 큰 102 더하기 요 뒤에 3, 4, 5 이거는 여기 숫자랑 똑같죠? 미첨자랑 똑같으니까 100 해서 202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죠. 또는 실제로 이 값이 평균이 6이 되는 x3를 구해요. 구하면 이제 8 나올 겁니다. 이렇게 8 x3 값은 8 x4도 실제로 구해봐요. 구해보면은 뭐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x5도 구하면 10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은 아 여기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인 게 보이죠. 이건 정확히 증명한 건 아니지만은 한 4개 정도 구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배운 수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제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두 집합 A는 2의 L제곱, L은 자연수고요. B는 3n-2, M은 자연수에 대하여 집합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모두 나열하여 만든 수열을 AN이라고 하자. A4의 값을 구하시오. 네 번째 항 크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직접 나열하면 됩니다. 이게 크면은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작은 거는 그냥 나열하면 돼요. 2의 L제곱 자연수고요. 여기는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들입니다. 근데 여기 훨씬 더 크게 증가하죠. 지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A 원수들을 나열법으로 써보면요.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그 다음에 2 곱하면 8, 16, 32, 64, 128,
256 이런 식이 되겠죠? 512 1024까지 좀 써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중에서 교집합 3의 배수보다 2 작은 거 1 집어넣으면 일단 2 나오죠? 2 집어넣으면 6 빼기 2니까 4. 잠깐만요. 1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1. 그다음에 2 집어넣으면 6 빼기 2니까 4.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 또는 뭐 3의 배수보다 1 큰 수로 봐도 되겠죠. 3의 배수보다 1 큰 수. 이렇게 더 쉽겠네요. 자, 이 중에서 보면요. 3의 배수보다 1 큰 걸로 볼게요. 4. 이렇게 있고요. 자, 얘는 안 되고요. 3의 배수 3, 5, 15 더하기 16. 이거 3의 배수보다 1 크죠? 되고요. 이건 3의 배수보다 1 작고요. 안 되고요. 3의 배수 63보다 1 크죠? 이것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씩 건너뛰면서 했네요.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안 되고요. 이거 3으로 나누면은 38, 24에 3, 5, 15 나머지가 1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의 배수 확인하는 방법이요. 각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 2, 3 더하면은 6이니까 3의 배수가 되죠. 3의 배수가 되고 만약에 1, 2, 4 이렇게 되면 하나 더 크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되는 거예요. 5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거 알고 싶으면요.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보다 1 큰 수. 예를 들어서 1024 그러면 다 더해보면 7이 되죠. 4 더하기 2 더하기 1. 7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뛰어서 규칙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항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256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n이 2의 p제곱 플러스 q, p는 의미 아닌 정수, q는 홀수. 자, 이럴 때 AN을 p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서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이므로 A20은 2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2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결국 몇 번 곱해졌냐? 2번 곱해졌죠? 그거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M이 1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AM이 1이 나오려면요. 1이라는 거는 2의 1제곱 곱하기 나머지 홀수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AM 당연히 1이고요. 자, A의 2M 2가 곱해졌죠. 2가 곱해지면 2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2의 제곱 되겠죠. 얘는 2. 3은 홀수예요. 3을 곱해도 여전히 홀수가 되겠죠. 2는 여전히 한 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홀수인 것들은요 다 1이에요. 이렇게 A7도 1, A9도 1 이렇게 되고요. 짝수 중에서도 이렇게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가 두 번 더 곱해집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되니까 3. 6은 2가 한 번 더 곱해지겠죠? 2. 8은 2의 세제곱이죠. 2가 세 번 더 곱해져요. 그래서 이건 4가 됩니다. 그리고 10은 2가 한 번 곱해지겠죠? 2. 이 값들 다 더하면 돼요. 더하면 18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이 모든 양의 약수를 a1, 2, 3에서 ak라고 할 때 xn은 마이너스 1의 a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a2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의 ak 제곱 이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x8은 2다. 자, n이 8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자연수 8의 모든 양의 약수를 걸어보자. 8의 약수는요 1, 2, 4, 8 이렇게 있죠. 그래서 A1, 2, 3가 될 수 있는 게 1, 2, 4, 8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모양이기 때문에요. 이 위에가 홀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면은 1이 됩니다. 이 중에서 홀수는 이거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만약에 여기 1이면 나머지는 다 플러스 1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3개니까 2. 맞죠? 자, 니은. 자, n이 3의 m제곱이면 자, xn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다. 3의 m제곱이면 약수의 개수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약수의 개수가 m 플러스 1개고요. 그 약수가 뭐 1, 3의 1제곱, 3의 2제곱 해서 3의 m제곱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다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개수가 m 플러스 1개입니다. m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n이 10의 m제곱이면 자, xn이 m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 조건이 없는데요. 이게 m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뭐 자연수다 또는 뭐 0 또는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0의 m제곱은요. 10의 m제곱인데 소인수분해 보면 10은 2 곱하기 5죠. 2의 m제곱 곱하기 5의 m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요. 플러스 1씩 해서 곱한 거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자, 요 개수가 일단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전체 개수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짝수가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고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약수 개수 셀 때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요. 2m제곱이면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2의 m제곱까지 쓰고요. 자, 이쪽 줄에 1, 5, 5의 제곱해서 5의 m제곱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서 1 쓰고 2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나온 게 이 개수가 m 플러스 1, 이쪽이 m 플러스 1개 만들어지고 이쪽도 m 플러스 1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개수는 구했죠. 그럼 이 중에 짝수와 홀수는 몇 개 만들어지냐? 홀수를 보겠습니다. 홀수가 좀 적어서 2랑 곱해지는 것들은 다 짝수예요. 2의 제곱이랑 곱해지는 것도 다 짝수고요. 다 짝수예요. 그럼 아닌 게 요 1과 곱해지는 거. 요쪽 라인. 여기다 보면 요 값들. 자, 요 값들이 홀수입니다. 1, 5, 5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것들이요. 5의 m제곱까지. 개수는 m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러면 홀수 개수가요. 홀수 개수가 m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짝수 개수는 전체에서가 이 전체에서 홀수 개수를 뺀 거예요. m제곱 플러스 m이 되겠죠.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 짝수일 때는 다 플러스 1이 나오고요. 홀수일 때는 다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값은 m제곱 플러스 m에서요. 요거 마이너스 되는 것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여기 좀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출제자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빠뜨렸으면 예를 들어 이거 될 수 있는 게 이게 n이 자연수라는 조건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자연수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10의 m제곱, m값이 로그 2 이렇게 들어가면요. 로그 10의 2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값이 2가 나옵니다. 뭐 3도 나오게 할 수 있고 4도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m값이 로그 뭐 10의 2다. 그럼 집어넣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리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값이. xn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틀리겠죠. 맞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만약에 조건을 빼뜨려 가지고 만약에 그 가지고 이 값이 예를 들어 실수 범위에서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디귿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니은도 틀린 거고요. 기억만 맞아서 뭐 기억도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이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a1의 좌표는 0,0이다. 0,0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가 볼게요. a1의 좌표는 0,0이고요. a2는요. n이 짝수이면 2 집어넣으면 a2는 a1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n에 2를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은 1이죠.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는 3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0,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n이 3 이상의 홀수이면 an은 그 전 거를요. x축 방향으로 3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으면 3-1은 2 되겠죠. 2를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에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짝수일 때는요. y축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x축은 이동 안 하고요. 또 홀수일 때는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규칙이 나오겠네요. A4 같은 경우를 보면은 A4는요. 짝수죠. 짝수면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4를 집어넣어 보면 요거 4 이렇게 되면은 2분의 4니까 2 되겠죠. 이번엔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5만큼. 그래서 이 y좌표가요. 이 y좌표 보면 현재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5로
이렇게 더하기 5가 생깁니다. 그리고 6은요. y좌표만 볼게요. 요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6이니까 6 집어넣으면 다시 2분의 6은 3 마이너스 되고 여기 6 집어넣으면은 7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렇게 규칙이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홀수일 때 규칙이 홀수는 이제 x축 x축만 잘 보면 됩니다. x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집어넣어 보면요. 이게 5가 되면 요거 2분의 4니까 짝수 되겠죠. 그럼 플러스 1로 바뀔 거고 5 곱하니까 플러스 5만큼 그러니까 요 값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H7은 또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 다시 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규칙성을 보면요. 이 홀수는 이렇게 여기서 나오겠죠. 자, 0부터 있다가 하면 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너스 3이 더해졌고요.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3 더하기 5 이렇게. 일곱 번째는 항이 3개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짝수 번째는요. 자, 2일 때 마이너스 3, 4일 때 항이 2개 더해졌고 6일 때 항이 3개 더해졌죠. 이렇게. 자, 그래서 30번째 항. 자, 30번째 항은요. 이 30은 짝수죠. 그러면 이제 x좌표는 일단 홀수에서 가서 홀수에 나온 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A30은 이 전에 있는 x좌표는 29번째의 이 x좌표를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하면 이게 그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짝수는 이게 짝수 번째 규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짝수 번째에 30번째 해당하는 거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29를 보면요. 이게 1, 3, 5, 7, 9에서 29까지 1, 3, 5, 7, 9, 29면은 15개가 되겠죠. 그래서 쭉 써보면은 0,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7에서 15개가 됩니다. 일단 마지막 숫자는 여기 5일 때 5, 7일 때 마이너스 7이 되니까 29면은 29가 될 거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개수를 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는요. 이렇게 두 개씩 끊으면 돼요. 자, 근데 개수가 15개죠. 홀수개잖아요. 홀수개인 경우는 꼭 앞에서부터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무시하고요. 뒤에서부터 두 개씩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 딱 이 거랑 이 전항까지 해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묶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 더한 게 2 나오고요. 마이너스 7 더하기 9니까 이것도 2. 2가 이렇게 15개면 2로 나누면 몫이 7이죠. 2가 7개. 이 7은 14가 되고 플러스 0이니까 0 더해줘도 그냥 14. 좌표가 14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14로 내려오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y좌표도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7 플러스 9 이렇게 쭉 해서 이 마지막 30번째 보면 이게 6일 때 숫자가 7 나오죠. 하나 더 큰 4일 때 5 그래서 하나 더 크니까 30일 때 3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것도 개수가 보면은 30개 30에 2로 나누면 15개가 되겠죠. 이것도 15개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두 개씩 묶을게요. 그러면 31과 그 전항까지 이렇게 묶어질 거예요. 근데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 이건 다 마이너스 2씩 나오네요. 마이너스 2씩 7 묶음. 마이너스 14. 거기에 3,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P좌표, Q좌표. PQ를 더하라고 했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최종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